안녕하세요. 송아지 집사입니다. 엘보가 심해져서 병원 다니다 보니 업로드가 늦어졌네요. 영상 만든 지 한 달 정도 된 거라서 그거 감안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축사 종사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으면서 소설사와 아까반의 병에 관한 내용이 나왔길래 메모해둔 내용입니다. 소바이러스성 설사는 발육불량, 설사, 호흡기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드물게 폐사나 번식장애도 일으키기도 하고요. 폐사의 경우는 대부분 송아지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번식장애 부분은 또 처음 보게 되는 정보였습니다. 설사의 임상 증상과 병변에 따른 구분으로는 송아지에게 주로 보이는 급성 형태의 경우 심한 설사와 식욕절폐 그리고 백혈구 감소증이 있다고 합니다. 물총 설사와 안 먹는 거는 봤어도 백혈구는 체크가 어렵기에 딱히 이야기할 게 없네요. 호흡기형 설사의 경우에 이후부터 6개월령 사이에 많다고 합니다. 발열이나 콧물 그리고 호흡이 촉박한 케이스인데요. 이유를 하면서 마구 울어대느라 호흡기 복합형 설사가 발생하나 봅니다. 때문에 이유하기 전에 지속성 항생제를 주사하라는 유튜브 영상도 많이 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유할 때의 송아지 행동 패턴을 보면 우박 내에서 보행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목이 쉴 정도로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우기를 한다면 어미와 송아지 모두에게 이후 충격이 많이 줄어들 텐데요. 그게 힘들다라고 한다면 송아지는 그대로 둔 채로 어미를 멀리 보내는 방식으로 하면 데미지가 덜합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어미는 3일에서 5일까지도 울지만 송아지는 하루에서 이틀 울거나 안 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존의 사료를 잘 먹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송아지를 이동하게 되는 경우라면 가능하면 최대한 송아지가 덜 울게 우방 앞에서 놀아주거나 설탕물을 타주거나 잘 마른 건초를 사료조에 넣으면서 신경을 뺐습니다. 번식장애형 설사와 만성형 설사의 경우는 당장 많이 접하는 케이스가 아니기에 대충 넘어갑니다. 다만 만성적으로 물총 연변 보이는 송아지의 경우에 설탕을 주기적으로 급여하면 성장이 심하게 처지지 않는다라는 게 제 경험이었습니다. 설사 발생 시 키트를 찍으면 좋겠지만 그 역시도 비용이라 생각해서 보유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설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때에 송아지 한 마리씩 잡아서 배변 유도해서 키트에 찍는 것도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할 거고요. 설사의 원인과 별도로 치료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같기에 키트를 보유하지 않고 치료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해당 부분은 개별 농가에서 판단할 경영적인 방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치료의 경우에 대증요법으로 전해질 및 수액 공급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안구암몰이랄지 탈진의 원인이 되는 탈수를 방지하고요. 광범위 항생제를 통한 세균의 2차 세균 감염 방지를 합니다. 어미 초유를 통한 수동 면역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로타바이러스 설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로타바이러스 보바인 ROTAVIRUS 감염에 의한 설사는 주로 어린 송아지에 발생합니다. 분만 후 2주 사이에 증상이 발현되고요. 회색 수양성 설사라고 합니다. 탈수가 보이거나 쇠약해지는데 체온의 상승은 없다면 의심해보세요. 탈수가 심해지면 안구암몰이나 기립불 등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군 내의 발생 시에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송아지 설사 분변은 제거해주는 게 좋은 대처입니다. 설사 송아지의 약 70%가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설사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회색 수양성 설사라는 부분에서 시멘트 물 같은 느낌의 설사라고 떠올랐는데요. 탈수 보정과 바닥재를 보충해주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예방으로는 어미소에 로타코로나 백신을 하고요. 송아지의 경우에 분만 직후 경구투여를 합니다. 국산 제품만 어미 초유를 잘 먹고 있나 체크해야 하고요. 과식이나 사료 급변도 관련 있다고 하니 메모해둬야겠네요. 다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설사입니다. 감염 경로는 감염 암소와 송아지의 분변 때문이라고 합니다. 큰 소는 담갈색 설사라고 하고요. 심하면 혈액이 섞인답니다. 송아지의 경우에는 2주 지나서 한 달까지 보이는 심한 유백색 또는 황색의 수양성 설사라고 합니다. 일단 물총 설사 보이며 한 달 이내라면 로타와 코로나를 의심해 봐야겠네요. 수양성 설사의 경우에 역시나 탈수 보정이 중요하고요.
예방은 로타에서 언급했던 백신이나 초유 그런 부분들이겠네요. 깜짝 질문 하나 해볼게요. 혹시 설사 치료 시에 양귀비 물 먹여보신 분 계신가요? 얼마 전에 소 몇 마리 키우는 분이 설사해서 전해질 먹인다니까. 전설의 노하우 알려주시는 것처럼 양귀비 물인가 먹이면 된다고 조언하면서 목에 힘을 팍 주시더라고요. 혹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부탁드려요. 전해질 대신 보리차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양귀비 물이라니. 신선한 충격이었네요. 아, 그리고 요즘 새로운 생균제를 설사하는 송아지에게 먹이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성분은 포도당 성분인 줄 알았는데 바실러스가 들어가는 거 보면 생균제겠죠? 이름만 보고 설명은 한문이어서 대충 봤는데요. 지금 원고 쓰면서 제품명 검색해보니 월간 축산 기사가 검색되네요. 지명농장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니 참고해서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보세요. 약이나 보조제 같은 경우는 제품 홍보 같아 보여서 싫으니 제가 봤던 글이나 기사를 접할 수 있도록 힌트만 남겨드릴게요. 그 정도 기본적인 노력은 해야 송아지 더 살리실 거라 생각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소 아까반의 병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저도 백신 놓는 것만 봤지 빈번하게 발생 안 하니까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모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에서는 흡혈곤충이 매개하여 전파한다네요. 아까바네가 무서운 부분은 유산, 조산, 사산을 일으키거나 태아의 선천성 관절만곡증 등이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송아지가 자궁 내 공간이 작아서 앞발이 굽어서 나오는 경우는 굴구증이라고 하는데요. 발 보정하는 거 채우면 개선이 되더라고요. 아니면 깁스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돈 투자해서 부작용 없을 만한 장비를 사자라는 주의입니다. 깁스를 잘못해서 오래 두면 염증이 생기거나 발굽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참 책에서 본 내용은 아닌 인터넷에서 본 내용인데요. 염증이 발생했을 경우에 설탕을 바르고 다시 깁스를 하면 개선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이 있어서 설탕은 과연 만병통치약인가 싶었네요. 혹시나 수의학 쪽으로 설명 가능한 분이 계시면 댓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출하 앞둔 소에게 설탕을 급여하면 글리코겐 저장에 도움이 돼서 미오글로빈으로 인한 육색 저하를 막아준다고 하는 내용처럼 이해 가능하도록 설명 부탁드릴게요. 혹은 분만하면 송아지에 뿌려주면 어미가 잘 하가서 좋던데요. 같은 설명도 좋습니다. 효과 보신 분이 많으면 괜찮은 방법일지도 모르니까요. 설사만큼 빈도가 많이 보이지 않아서 아까바네와 굴구증을 구분하는 것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송아지 살리기 어려우면 아까바네로 판단합니다. 아까바네 백신은 모기 출현 전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한 치료약이 없다고 하니 예방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초창기에 갑자기 밤에 분만 징후가 보이길래 옷을 다시 주워 입고 축사로 갔는데요. 분만일이 한참 남은 녀석이 무언가를 낳았더라고요. 아주 매끈하게 털도 없던 녀석을 빨간 모기 등에 의지해서 우방에서 꺼내는데 심하게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마 그때 아까바네로 인한 유산일 거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뭘 몰라서 안 울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송아지의 죽음을 마주할 때마다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 많이 무덤덤해졌지만 아직도 마음이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상황 덜 마주하려고 공부하고 또 정리하고 합니다. 아까반에는 많이 접하는 상황은 아니기에 설사부터 잡아보자고요. 영상 시청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병원 투어 좀 하러 다녀오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화이팅 하자고요.